여러분, 지금 잠깐만 손 멈춰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절대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살지? 서울은 너무 비싸고, 시골은 너무 외롭고, 도대체 어디가 답일까?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하셨죠?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 서울에선 반지하도 빠듯한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내려가자니 병원도 멀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건 또 싫고 부모님도 이웃 어르신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전남의 작은 농촌 마을부터 강원도 산골 마을까지 경북의 한적한 소도시부터 충남의 온천 마을까지 실제로 이주하신 어르신들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다 내려온 67세 김모 씨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기 와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서울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버텨야지 했는데 여기선 오늘은 뭐 하며 놀까? 이래.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가 넘쳤어요. 그분이 사신 집은 마당 딸린 2층 전원주택 가격은 서울 전세금의 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세금 안 받을게요. 이사 비용 드릴게요. 정착 지원금도 드립니다. 집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해 드립니다. 믿기시나요? 취득세 100% 면제 2억짜리 집을 사도 취득세 0원입니다. 이사 비용 최대 300만 원 지원 짐 싸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정착 지원금 월 30만 원 1년간 지급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 원 지원 낡은 집도 새 집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비 50% 지원 건강검진 무료 온천 이용료 무료 영화관 할인 심지어 농지와 텃밭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은퇴자들이 이 혜택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홍보를 안 합니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숨겨진 혜택과 신청 방법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이사 가시면 진짜 수백만 원 손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진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줄며 버스가 멈춘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2025년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했다. 이 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설계한 생존 전략이다. 이제 국비가 직접 투입되어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착 지원금 빈집 활용 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중심에는 시니어 인구 재정착 프로젝트가 있다. 은퇴 후의 세대가 지역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지역 상권이 유지되고 마을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과 고령 친화 지역 시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주택 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농식품부는 농가주택 수리비와 영농 정착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정착지원센터를 확대해 이주 상담과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공공형 응급이송보험을 확대 중이다. 2026년에는 지방생활 기반 강화 종합계획이 추가로 시행된다.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를 패키지로 묶어 이주자가 실제로 생활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제 정부의 이주 지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일이 아니다. 주거, 일자리, 의료, 돌봄, 문화가 연결된 삶의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확장됐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사람의 귀환이기 때문이다.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지속된다. 이제 이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떤 혜택이 있길래 도시의 월세와 공과금에 지친 사람들에게 지방 이주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숨통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정착 지원 패키지를 가동했다. 이주를 결심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정착 지원금이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개인은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족 단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주거 보수비, 이사비, 생활안정비로 나누어 사용된다. 2025년 개정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착금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 부담하고 거주 1년 이상을 확인하면 추가로 지역화폐 200만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주택 관련 혜택은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어 노후 농가나 빈집을 고칠 경우 공사비의 7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전남 구례구는 최대 1,200만 원, 경북 의성구는 1천만 원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지방주택 개보수 통합지원제도가 시행되어 단열지붕 공사비와 에너지 효율 개선비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 빈집을 임대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전국 120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이사 초기 비용 역시 정부가 부담한다. 차량 운송비, 가구 이전비, 입주비 등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따로 지원되고 정착 6개월간 매달 생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역도 있다.
은퇴자나 단독 세대는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촌형 이주자에게는 텃밭이나 소규모 농지를 무상 임대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의료와 복지 인프라도 달라졌다. 지방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정기검진비를 지원하고 응급차가 부족한 지역엔 응급이송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필요한 약을 연계해준다. 이제 아프다고 병원까지 가는 일은 점점 줄고 있다.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문화센터에선 도예, 악기, 미술,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참가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할인권이 제공되며 일부 지역은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 청년 창업팀과 협력해 지역 특산품을 브랜드화하는 사업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 3년에서 5년까지 장기 지원이 이어지고 2026년에는 지속가능 정착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어 이주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더 강화된다. 사람이 돌아오면 마을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면 지역이 숨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삶도 다시 빛을 찾는다. 이주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 보조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는 국가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월세와 교통과 소음에 지쳐있던 그들은 전남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처음엔 낯설고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말한다. 이곳에서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아침이면 마을 골목을 걷고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저녁엔 이웃과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도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이주는 부산에서 경북의 소도시로 옮겨간 여성이다. 그녀는 퇴직 후 지역 카페를 열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카페가 마을의 쉼터가 되었다. 또 한 사람은 강원도로 내려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이웃 봉사활동을 하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매일이 바쁘고 풍요롭다고 말한다. 그들 모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그 덕분에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이 길이 당신에게도 열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지원금 외에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밀한 혜택들이 숨어 있다. 2025년 현재 많은 지자체는 단순한 이사비나 보조금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의료와 이동 지원이다. 지방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지역은 정기검진비를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찾아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다. 응급 차량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응급이송보험이 무료로 가입되어 있고 병원 이동 시 교통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제도도 생겼다. 일부 지역은 마을버스를 공공형 택시로 전환해 누구나 1,000원만 내면 읍내까지 왕복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 훨씬 다양해졌다. 전입만 해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의 이사 정착금을 주는 곳이 있고 2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추가로 20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이 화폐는 마을 슈퍼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한다. 농촌 지역은 여기에 정착 지원금이 더해진다. 대부분 개인 기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며 부부나 가족 단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창업자금 융자도 가능하다.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비용 부담도 줄었다. 전남 구례군과 경북 의성군은 노후 농가를 수리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사비의 70%를 보조한다.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붕단열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빈집 사업도 운영 중이다. 처음 몇 달간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난방비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과 여가의 변화도 크다. 문화센터에서는 도예나 목공, 기타 같은 취미 교실이 열리고 참가비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이용권, 평생교육 할인권이 함께 제공되어 노후의 삶이 단순한 생계가 아닌 배움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뀐다. 또한 청년 창업팀과 협력해 마을 특산품을 브랜드화하거나 아이 돌봄과 마을 봉사를 함께하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가 함께 일하며 웃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돈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도시에서 잃었던 관계와 여유가 돌아오고 시간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혜택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초대장이다. 2025년 지금 이 제도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길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당신의 선택 하나로 시작된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훨씬 먼저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정해야 한다. 농촌의 느린 삶을 원한다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소도시의 편리함을 원한다면 각 시군청의 인구 유입 담당 부서를 찾아야 한다.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 이주 지원센터 또는 정착 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지원 대상과 조건을 안내해 준다. 지원 자격은 보통 만 65세 이하 또는 은퇴자 중심이지만 시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많다. 예를 들어 농촌형 마을에 입주하는 경우 퇴직 후 귀농귀촌 희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대체로 1년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이주 사유를 간단히 적은 신청서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함께 작성 도와준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실사를 진행해
빈집 여부 생활 인프라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주택 지원을 받는 경우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금액은 보통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이며 집이 오래될수록 보조금이 높게 책정된다. 이주비와 정착금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사 완료 후 거주 확인이 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주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활은 다르다. 근처 병원과 대형마트 거리, 대중교통 배차 간격, 겨울철 난방비 수준,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야 적응이 쉽다. 지자체 대부분은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비 이주자가 직접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시간을 통해 실제로 자신이 살고 싶은 환경인지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이주 초기에는 지자체의 생활정착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행정 절차와 생활 적응을 함께 돕는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다. 어디에서 장을 봐야 하는지,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작은 부분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런 도움 덕분에 첫 몇 달을 훨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혜택은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또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한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비교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 홈페이지 이주지원 종합포털과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참고하면 지역별 제도와 금액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당신은 단순히 주소를 옮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의 구성원이 된다. 행정 절차는 몇 달이면 끝나지만 그 이후에 시작되는 삶은 오랜 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준비 과정은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확실히,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곳은 있다. 그곳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의 불빛 대신 별빛 아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바람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삶. 그런 삶이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영상이 그 길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도 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